비교 생략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없이 비교적인 말을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메타 모델에서. 그죠? 그래서 더 뭐뭐하다, 매우 뭐뭐하다, 아주 뭐뭐하다, 뭐 이런 단어들인데, 보다 더 이완된다. 당신 숨을 더 깊이 쉴수록 더 많이 이완되게 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이런 식이죠. 다시, 당신 숨을 더 깊이 쉴수록 더 많이 이완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깊이, 더 많이. 뭐에 비해서 더 깊이, 뭐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더 많이 이완될수록 더 깊은 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덕을 써야 되지. 당신 더 많이 이완될수록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간다. 더 많이, 더 깊은 체면. 자,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없어요. 자, 주변의 소음이 더 많이 들릴수록 당신은 더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좀 역설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변 소음 소리가 더 많이 들릴수록 당신은 더 많이 이완되고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체면 걸 때, 당신의 손이 더 많이 올라갈수록 당신은 더 많이 이완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더 많이 올라갈수록 당신은 더 많이 이완될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을 덜 할수록,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을수록 말이죠. 체면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쓸수록, 더 적게 신경을 쓸수록 당신은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전생도 같아 올립니다. 전생을 보려고 애를 적게 쓸수록, 더 적게 쓸수록 전생을 오히려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전생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쓸수록 전생을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더 뭐말수 뭐마하다, 덜 뭐말수 뭐마하다. 자, 우리가 체면 유도할 때도 이거 참 중요하고요. 또 평소에 말을 할 때도, 자, 날씨가 더 추울수록 우리 마음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날씨가 더 추울수록, 바깥 날씨가 더 추울수록, 자, 마음의 열정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 건강 체조를 시킬 때도, 저를 따라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 손 동작을 더 많이 따라 할수록 치매가 더 많이 예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호흡이 더 깊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더 편안하게 이완이 될 것입니다. 잠을 더 깊이 잘수록, 더 깊은 잠을 잘수록 젊음과 아름다움을 더 많이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젊어지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들은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근데 그게 비교 생략이라는 걸 잘 모르죠. 더 뭐할수록 더 뭐하다. 이와 같이 예문을 한 10가지씩 막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자재로 우리가 밀트 모형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교 생략 이해되셨나요, 이사님? 이해되시? 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또 예문 만들어 나가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현재 경험에 맞추기. 자, 이 현재 경험에 맞추기는 그 인과관계의 그리고 화법에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 3개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도하는 말을 한다. 유도를 안 하더라도 그냥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입으로 읊어주더라도, 현재 경험에 맞추기가 됩니다. 이른바, 당신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 깜빡임을 느낄 때 더 깊은 트랜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사님과 얘기한다면, 우리 이사님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 6시 줌 미팅에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지금 열정적으로 밀턴 모형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언어의 마술사로 크게 성장하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이것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것도 현재 경험이잖아요. 새벽 6시 줌 미팅에 들어오셨습니다. 밀트 모형에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현재 경험의 맞추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언어의 마술사로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건 이제 유도하는 말인데 뭐 유도하는 말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현재 경험을 맞춰주는 것만 가지고도 뭐 크게 마음에 응원이 되고 지지가 되고 힘을 얻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우리 고객을 상담할 때도 이렇게 상담할 수 있어요. 고객님은 멀리 지방에서 2시간 이상 차를 몰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피숍에서 저랑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고받는 이 대화도, 이 미팅도, 이 상담도 아마 우리 고객님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경험을 맞춰줄 수 있겠죠? 뭐 먼 지방에서 오셨다,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오셨다, 커피를 마시고 있다, 가능합니다. 우리 시니어 힐링 강의할 때도 이런 현재 경험을 맞춰줄 수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곳 주간보호센터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자, 이렇게 마주보면서 그리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런저런 여러 강의와 또 건강체조와 또 손 동작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한 삶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르신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강의를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오늘 뭐 멋진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그러면은 쉽게 따라오겠죠. 근데 이제 또 나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있고 뭐 어떤 분은 또 서 있고 어떤 분은 또 커피를 마시려고 뭐 정수기 앞에 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르신들 빨리 앉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돌직구를 던질 수도 있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쭉 살펴보니까 어떤 어머님은 일어서 계시고 또 어떤 어머님 두 분은 서로 또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어머님은 지금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자, 커피를 타고 계시네요. 자, 이 모든 장면들은 오늘 저의 강의를 환영해주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게 될 이 시니어 힐링 건강 강의가 우리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해도 괜찮겠죠? 네. 괜찮으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장면들을 쭉 읊어준 거잖아요? 뭐, 어떤 어머님은 일어서 계시고, 또 두 분 어머님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또 어떤 어머님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를 타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현재 일어나는 장면들이에요. 그걸 입으로 좀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앉으세요. 강의 준비하세요.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지 않더라도 어머님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대화를 멈춰야 되겠구나. 내가 자리에 앉아야 되겠구나. 이제 빨리 커피를 타서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굳이 준비하세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일어나는 장면만 이야기해도 돼요. 자, 뭐, 우리, 여기 송내에 우리 일요일 날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장정희 원장님은 멀리 세종시에서 오셨네요. 이야,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상영 이사님은 멀리 의정부에서 이렇게 또 일찍 오셨어요. 자, 오경수 이사님은 모임 공간이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런 시간에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야, 박나영 선생님은 일요일날 회사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회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자, 이 모든 일정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일요일 체면 강의도 정말 멋진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두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가 하나씩 그 입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 듣는 분들이 막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막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최면 강의가 멋진 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멋진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저 이제 강의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 최면 암시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목표와 자기 확언을 어떻게 암시로 연결시켰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킬 것인가? 그래서 목표와 최면 암시를 연결시키는 걸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뭐 발표 불안, 대인 공포증, 우울증, 불면증 다양한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암시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최면 암시 치료를 할 것인가 그런 공부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전체 전생을 유도를 하면서 뭐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생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전생을 보았고 또 어떤 분은 전생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의 세계 또 체면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활용의 범위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 또 세종시에서 오신 우리 장정희 원장님, 또 멀리 의정부에서 오신 우리 이상영 이사님,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박영복 이사님, 오경수 이사님, 또 박나연 선생님 함께 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일요일 날 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원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요. 여기 다 뭐냐면 이제 현재 경험에 일어난 것들을 다시 읊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상담을 할 때 뭐 영업을 할 때 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입으로 표현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훨씬 더 쉽게 열릴 수가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그 현재 경험 플러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연결시켜서 하는 거죠. 자, 일단 아까도 제가 이렇게 했죠. 이상희 이사님 오늘 자, 밀트 모형 마지막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마음 읽기부터 시작해서 11번 참조 색인의 길력까지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따라오신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근데 이걸 내 것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문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자, 일주일 동안에 자, 1번부터 19번까지 밀트 모형 예문을 10가지를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중간중간 예문을 쭉 만들어 나가시면서 자, 10가지를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앞에 그 맞추기를 안 하고 그냥 밀트 모형 예문 10가지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쩌면은 거절이나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저 시간 없어요. 이런 저항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앞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1번부터 11번까지 벌써 밀트 모형을 공부했네요. 뭐, 마음 읽기, 이 수행제 상실부터 오늘 참조 시간이 생일의 길력까지. 이렇게 참 밀트 모형이 따라온다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밀트 모형의 세 번째를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이제 10가지 예문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10가지 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밀트 모형을 더 깊숙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실제 강의 현장이나 상담 현장에 쓸 수 있는 그런 밀트 모형의 실용적인 예를 아마 익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경험을 맞춰주면서 10가지 예문을 만드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절이나 저항이 줄어들죠. 이 사람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득시킬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경험을 3가지 정도 충분히 읊어주고 그 다음에 자, 하고자 하는 말을 이어라. 자, 거기까지 이해된 걸 보고 이제 14번에 이중속박을 가겠습니다. 이중속박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그 기본 전제,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혹은 또는이라는 그런 기본 전제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A 할까요? 또는 B 할까요? 또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자, A를 하더라도 속박이 되고요. B를 하더라도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중적으로 구속이 돼 있다는 거죠. 이중적으로 속박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식후에 맥주를 한 잔 더 할까요? 커피를 한 잔 더 마실까요?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도. 자, 커피를 마셔도 자, 후식을 해야 되고, 맥주를 마셔도 후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월요일 저녁에 만날까요? 아니면 수요일 저녁에 만날까요? 이렇게 이제 만날 약속을 정한대. 자, 월요일이 좋을까요? 수요일이 좋을까요? 했을 때, 월요일을 선택해도 만나야 돼. 수요일을 선택하더라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약속을 잡을 때, 또 어떤 것을 뭐, 구매하게, 물건을 팔 때,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할 때, 그런 경우는 항상 두 가지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하나는 비싼 물건, 하나는 좀 싼 물건을 가지고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 A라는 물건은 조금 비싸지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물건을 삼으로써 할인 혜택이 50%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B라는 상품은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근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짧고요. 또 할인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보면 좀 싸게 느껴지지만은 혜택으로 보면 A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객님이 이 두 가지를 선택할 때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A든지 B든지 뭔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난 둘 다 싫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돈이 없으니까 B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뭐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면서 A를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강의에 등록을 시킬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선은 그 NLP 체면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NLP 체면을 배우면서 자격증을 따고 또 학위 취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NLP 체면 치료를 받는 과정은 이제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여러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암이나 당뇨 같은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걸 이제 치료를 하면서 실질적인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NLP 체면을 배우는 NLP 체면 치료 과정은 뭐냐면요. 요거는 자 치료도 물론 도와드리지만 실제 NLP 체면 치료사가 되어서 직업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NLP 체면 치료 관련 모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가격은 좀 비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 뭐 NLP 체면 치료를 받으면서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NLP 체면 치료 과정 아예 배우면서 치료도 받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어떠세요? 쭉 들어보시니까 치료를 하면서 시작할까요? 아니면 치료 과정 아예 배우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배우면서 치료. 예, 그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상담을 왔다라는 거는 뭐 NLP 체면 치료나 배우는 것에 관심이 생겨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면 적절하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 항상 상담할 때. 자, 들어오는 고기는 나가게 못하겠네. 그렇죠. 자,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예, 좋아. 일단 들어오면은 나가지 않도록 해야죠. 그것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강의할 때도, 뭐, 어르신들이 좀 말을 잘 안 듣거나, 잘 따라오지 않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가벼운 노래에 맞춰서, 자, 몸을 좀 풀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요즘 최신식으로 노는 정말 좋은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하나 배우는 것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또는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주 옛날 노래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주 옛날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하나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주 최신식으로 핫하게 놓은 정말 멋진 노래가 있는데요. 아주 신나는 노래인데 이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죠. 막 강사가 그냥 끄는 것보다 그러면 선택하게 하면 어르신들은 뭐 어떻게 좋아요, 뭐 옛날 노래가 좋아요, 최신곡이 좋아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하면은 강의가 훨씬 더 강하게 달아오를 수가 있죠. 네. 자, 어쨌든 선택하게 한다. 체면을 긁 때도 이거는 이제 가능한데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른바 자,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편안한 이완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을 뜬 상태에 자,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편안한 이완감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건 또는 눈을 뜨고 심호흡을 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심호흡을 하면서 편안한 이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눈을 뜨건 눈을 감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바로 눈을 감고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자, 서너 번 눈을 더 깜빡깜빡 하다가 눈을 감고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눈을 감건 눈을 감지 않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보다 중요한 것은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오늘 얼마나 깊은 트랜스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죠. 또는 어떤 경험을 떠올 때도 이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그 경험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최근에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그런 편안한 경험에 집중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에 집중을 해 볼 수도 있고, 아주 자신감이 넘치거나 성취감을 느꼈거나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졌던 그런 경험에 집중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떤 경험에 집중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분을 업시켜주고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이렇게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그런 경험에 집중하면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체면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A 할 수도 있고 B 할 수도 있다 말이죠. 자, 이중 속박이가 되면은 자, 손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자, 넘어갑니다. 15번은 의문, 문형, 진술문. 의문, 문형, 진술문. 자, 의문문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을 좀 닫아 주실 수 있을까요? 문을 좀 닫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죠? 문을 닫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고 계세요? 몇 시인지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뭐 고객이 찾아왔다 그러면 지금 곧 나가 주실까요? 지금 자, 그리고 체면 걸 때도 자, 지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심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작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뭐뭐 할까요? 뭐뭐 해주실래요? 또 어떤 걸 강조할 때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NLP가 자, 혁신적인 변화 심리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알아라는 뜻이죠. NLP를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 마음을 잘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자, 언어를 마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NLP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자, 우리 이상형 이사님이 언어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자, 우리 이사님이 강의 재능을 타고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이사님이 인기와 매력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무슨 강의든지 강의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자, 뭐뭐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자, 이런 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중요한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자, 알아라. 이렇다는 거 알아라. 자, 체면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면에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 자,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전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삶의 목적이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통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체면에 들어감으로써 무의식과 잘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 체면과 NLP는 무의식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 단지 NLP 체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인간 자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 이런 말들, 이거는 그냥 뭐뭐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의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2024년 갑진년 정룡회는 도전과 비상을 해야 되는 한 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적, 자, 더 나아가서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하고 공동체와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 이사님이 올해부터는 삶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지고 안정되면서 이제는 부와 성공으로 가는 꽃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꽃길을 걷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제가 혼잣말을 좀 잘해가지고 아하, 강의하실 때 또 저기 할까봐 음소거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만 가만히 못 앉아 있어가지고. 혼자만 하셔도 돼요. 그래야 재미가 있죠, 강의가. 일단 의문문, 진술문은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명령을 하거나 진술문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16번에 이제 과다 인용. 과다 인용은 인용을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의식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피곤해지고, 그래서 그 인용한 그 내용을 다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말도 한번 들어봐봐요. 지난주에 나는 김영철 씨를 만났는데 그는 어느 모임에서 자기 선배와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최근에 출간된 현대 문명의 위기라는 책을 읽고 그 저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소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선배는 저자의 말을 옮기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더 편안한 상태에 있을 것이며 가능하면 심신의 이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호흡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자주 마음의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헷갈리죠 지금? 김영철 씨가 지금 선배 어떻고 현대 문명의 위기 어떻고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근데 제 머리에 남는 건 뭐냐면은 아마 이런 게 남을 거예요. 심호흡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이런 것들은 머리에 좀 남을 거예요.
즉 심호흡을 하고 마음의 소리를 듣도록 하는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부산에서 A라는 분이 아프리카 드롭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는 A에게 혹시 마음의 주장이 과다 인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다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의식은 헷갈리면서 자, 우리 무의식의 문이 열리고 점점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깊게 말이죠. 이것도 앞에 말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근데 트랜스에 들어간다 깊게 이런 말을 하면 생각이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용을 좀 과다하게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대신 깊게 트랜스에 들어간다든지 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심호흡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말만 뭐 머리에 집중이 될 수 있게끔 이끄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조금은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과다 인용이 있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다 인용은 그 지루한 인용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으면서 의식을 지치게 만든다. 의식이 지치면은 의식은 자 피로해지면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신경을 안 쓰면은 체면에 들어간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란 기법의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문 만들 때 과다 인용은 예문을 안 만드셔도 됩니다. 이사님 과다 인용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과다 인용까지는 예문을 만들지 마세요. 16번은 인용은 예문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1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택 제한 침해.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제 원래는 인간과 동물만이 감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생물을 의인화시킵니다. 무생물이나 자 이게 사물이 스스로 말하고 또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뭐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연덕 등이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자 바위가 말을 하기를 항상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바위가 말을 하는 거죠. 저 못이 나의 자동차 타이어를 괴롭혔지요. 자,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가정해볼게요. 저 못이 나의 자동차 타이어를 괴롭혔지요. 못이 괴롭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들은 꺾여지고 싶지 않아요. 꽃은 말을 합니다. 제발 저를 꺾지 마세요. 그냥 저희 향기를 맡으시고요. 저만 바라봐 주시면 안 돼요. 꽃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꽃은 제발 저를 꺾지 마세요. 아파요. 자, 향기와 아름다움을 제가 드릴 테니까 꽃은 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이 꺾지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제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눈빛을 바라보시고요. 제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눈빛이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빛. 자, 저희 눈빛이 선생님께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이제는 제대로 치유를 받으셔서 우리 선생님이 참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 눈빛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세요? 자, 이렇게 눈빛이 말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선생님이 심장이 열심히 뛰면서 지금 소리치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심장이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장이 열심히 뛰면서 소리치고 있잖아요. 올해 2024년에는 힘내시고 제발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자, 심장이 소리치고 있잖아요. 심장의 소리 들리세요? 자, 심장이 소리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만약에 바다에 갔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 바다를 보세요. 자, 끝없이 넓은 자신과 같이 넓은 세상을 한번 품어보라고. 넓은 세상을 품어보라고 말하는 저 바다의 소리 한번 들어봅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 저 새들도 지저귀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새들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저 새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NLP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자, 바람이 말을 합니다. 바람이 말하게 만드는 거죠. 바람이 말을 합니다. 자,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는 저 바람처럼, 자,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내담자의 마음을 감싸주라고요. 자, 바람이 말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바람이 우리를 감싸는 것처럼 우리를 찾는 모든 내담자의 마음을 감싸주어야 한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 들어볼 때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이사님? 조금, 자, 이게 뭐 바람이 말을 하고 파도가 말을 하고 뭐 새가 말을 하고 바위가 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럴 때 느낌이 어떠세요? 좀 부드럽고. 네, 부드럽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반농담을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약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 우리 고객님, 팬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팬이 사인해달라고. 팬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팬이 기다리고 있네요. 사인해달라고. 굉장히 부드럽죠. 아, 빨리 사인해주세요 하면 돌직구가 되는데, 그럼 저항심이 일어나는데, 아, 팬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강의장에 어떤 분이 오랜만에 왔어요. 자, 한 달 만에 왔다고 하면 강의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A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의자가 우리 주인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선생님의 의자가 우리 주인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빨리 의자한테 인사하세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느낌일까요? 안 되겠죠. 네. 의자가 기다렸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간접적인 표현인데, 아, 의자가 주인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 빨리 의자한테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다고. 자, 이렇게 반농담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아주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예문도 만들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시고요. 18번 봅니다. 모호성. 모호성, 이제 발음의 모호성을 보면은 뭐 우리가 똑같은 발음인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게 있어요. 배를 보세요. 배는 우리가 그 바다에 타는 배도 배지만은 과일 중에 또 배라는 과일이 있고요. 또 사람의 배가 또 있잖아요. 어떤 배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시장 할 때 시장도 우리 물건을 사는 시장도 있지만은 뭐 부천시장, 의정부시장 이런 시장도 있죠. 자, 차도 이야기 때 뭐 자동차의 차, 우리가 마시는 차 두 가지가 있죠. 화장도 뭐 어떤 장례식의 화장터의 화장도 있지만은, 자, 여성분들이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 화장도 또 있어요. 입장도 보면은 나의 입장, 너의 입장,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 어디에 들어갈 때 입장합니다 할 때 입장.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발, 감, 절. 절도 봐봐요. 이제 산의 절도 있지만은 절을 할 때 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봐. 저 이사님 절 좋아하세요? 자, 네. 절 좋아하세요 할 때 정동문 교수를 좋아하느냐, 저기 산의 절을 좋아하느냐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분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사님 절 좋아하세요 할 때 막 헷갈려 할 때, 만약 절 좋아하시면은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저기 해인사에 한번 놀러 가는 거 어때요? 해인사.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산에 있는 절을 좋아한다고 질문했네. 헷갈리잖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감이 안 좋아. 그러니까 때 먹는 감인지 느낌의 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감이 안 좋지. 올해 날씨가 얼마나 가물었는데.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먹는 감이었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비슷한 동음 이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잘 활용을 하는데, 뭐 일단 발음 그렇고, 이제 군문의 모습을 보면 이 군문은 우리나라 말에는 뭐 그렇게 이제 잘 맞지 않습니다. 예, they are studying students. they are studying students. 그것들은 학생들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것들은 연구하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studying이 are studying, 현재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studying이 students를 수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학생들을 연구하고 있다면 현재 진행이 되지만은 그들은 연구하는 학생들이다 하면은 이거는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도 이제 they are visiting relatives. 자, they are visiting relatives. 그러니까 그들은 친척들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은 방문하는 친척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구문이 헷갈릴 수가 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영어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C에 이제 범위의 모호성. 저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이럴 때 저 늙은이라는 말이 남자만 수식을 해주는지 남자와 여자들을 수식해주는지 범위가 좀 헷갈리죠? 자, 저 늙은이라는 말이 남자 여자가 둘 다 늙었다는 이야기인지 남자만 늙었다는 건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게 범위가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에 지저분한 도시와 거리의 사람들이, 여기도 지저분한이라는 hình 용사가 도시만 지저분하다는 건지 도시도 지저분하고 거리의 사람들도 지저분하다는 건지 헷갈려요. 지저분한 도시와라고 여기를 했는데 이게 헷갈린 건가요? 그렇죠. 지저분한 도시와 거리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저분한 도시와 지저분한 거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의 지저분한 도시고 아닌가? 이상한가? 제가 이상한가? 예. 지저분한 도시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지저분한 도시와 지저분한 거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이라는 hình 용사가 앞에 있는 말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말까지 수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문법상 보면. 네. 오케이. 뭐 이렇게 이제 모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런, 자, 이런 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밤을 새면서 밤을 느껴봐요. 그것은 밤맛을 아는 자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이게 밤이라는 게 낮과 밤의 밤인지 뭐 먹는 밤인지 헷갈리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밤을 느끼는 것 같은데. 밤을 새면서 밤을 느껴봐요. 이제 먹는 밤을 새라는 이야기인지, 자, 낮밤에 밤을 새라는 이야기인지, 자, 밤을 새면서 밤을 느껴봐요. 그랬잖아요. 그죠? 밤을 새면서 어두운 밤을 새면서 밤을 느껴보니까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님 그렇게 느꼈는데 또 다른 분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죠. 밤을 새면서 밤을 느껴봐요. 이게 밤이, 자, 이 어두운 밤을 이야기하는 건지 먹는 밤을 새라는 이야기인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헷갈린다는 것은 의식이 피로해진다는 거예요. 의식이 피로해진다는 이야기는, 자, 의식이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자, 체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봐봐요. 이제 산수를 좋아하는 내 친구는 야외에서 산수를 즐기면서 공부를 하지요. 자, 산수도 뭐 공부의 산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자연에 산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산수를 좋아하는 내 친구는 야외에서 산수를 즐기면서 공부를 하지요. 이게 야외의 산수인지 공부하는 과목의 산수인지 헷갈리지 않나요? 아니, 야외 산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야외 산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닌가? 다시 봐봐요. 이상한가? 나 진짜 이상해. 산수를 좋아하는 내 친구는 야외에서 산수를 즐기면서 공부를 하지요. 자, 이런 것도 이제 해석하기 따라서, 산수라는 과목을 좋아하는 내 친구는 야외에서 그 산수 경치를 즐기면서 공부를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야외 산수를 좋아하는 내 친구는 그 야외 산수를 즐기면서 공부를 하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왜냐하면 요즘엔 산수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옛날에 산수라는 말을 썼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신년에는 신념을 가집시다. 신년에 가질 수 있는 신념이 뭘까요? 자, 신념도 발음이 좀 비슷해요. 자, 네. 다시 많은 바다의 귀한 자원이죠. 다시 많은 바다의 귀한 자원이죠. 지금 발음을 좀 다시 많은 바다의 귀한 자원이죠. 다시 만지 그냥 만지 헷갈리잖아요. 안 헷갈린데요? 다시 많은 바다의 귀한 자원이지. 예. 많은. 자, 이제 하나 더 하고, 자, 이제 시간에서 19분 활용 들어갈게요. 모든 걸 활용하라. 이제 활용은 그, 옛날에도 제가 한번 강조했는데, 그, 저항심리, 거절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뭐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옳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다른 스피치 학원도 좀 더 알아보고 등록 여부를 결정을 하고 싶어요. 예, 다른 스피치 학원을 좀 더 알아보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알아볼수록 저희 JCST 센터가 얼마나 좋은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JCST는 참고로 정동문 변화 성공 트레이닝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이름으로 또 센터를 운영했어요. 이렇게 이제 거절저항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좋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NLP에 관심이 없는데요. NLP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NLP는 상위 0.001%에 해당되는 선택받은 엘리트층만 전수받는 혁신적인 변화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NLP를 만났다는 것은 이미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왕 오신 김에 제가 선물 드리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30분만 시간을 내셔서 한번 NLP가 뭔지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다시 제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